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배워야 하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릴 법도 하다. 오랜 세월 일터에서 고생했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는 위안,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고 조용히 뒷방으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퇴직을 맞은 6070대가 다시 책상 앞에 앉고 있다. 손자 돌보랴, 병원 들르랴, 바쁘게 사는 노년이 아니라 아예 학습의 장으로 돌아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며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이 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여가 소비가 아니다. 그들의 선택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자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가깝다. 무너진 연금 시스템과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일본 중장년은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공부를 택했다. 첫 번째 사례는 도쿄 근교에 사는 전직 공무원 스즈키 씨다. 65세에 퇴직한 그는 잠깐의 여유를 즐긴 후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된 듯한 자괴감이 컸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IT 기초반 수강을 신청했고 이후 고령자 대상 스마트폰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강사료는 크지 않지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고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각이 삶의 동력을 되찾게 해주었다. 그는 말한다.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침대에만 누워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그는 매주 수업 준비를 하며 다시 출근하는 설렘을 느낀다. 두 번째 사례는 오사카에 사는 전업주부 출신의 타카하시 씨다. 남편이 퇴직한 뒤 집안의 수입이 반으로 줄었고 아들 부부의 육아까지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녀는 더 이상 쉬는 노후를 꿈꿀 수 없었다.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고령자 재취업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그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을 밟았고 현재는 근처의 소규모 요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힘은 들지만 매달 자신의 계좌로 급여가 들어올 때마다 삶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움직이게 한다. 그녀는 공부는 늦게 시작해도 된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었다. 세 번째 사례는 후쿠오카에서 자영업을 접은 후 은퇴 생활을 하던 나카무라 씨다. 한때 식당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폐업 후 삶은 지루하고 무의미했다. 우울감이 심해지고 건강도 나빠지자 그는 아들의 권유로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인문학 강좌에 등록했다. 처음엔 시간 때우기용이라 생각했지만 강의가 이어지며 점점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메모를 하고 발표를 준비하며 젊은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얻은 용기로 그는 작년에 평생교육 지원사 시험에 도전했고 합격했다. 현재는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기획자로 위촉되어 강의도 맡고 있다. 누군가 그에게 왜 이 나이에 다시 책상 앞에 앉았느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처럼 일본의 6070대는 다시 배우는 선택을 통해 인생의 균형을 되찾고 있다. 공부는 단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수단이 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들이 지금 일본 중장년층의 새로운 얼굴이다. 과거에는 은퇴 후 학습이 취미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생계와 자존감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도적 지원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각 지방정부와 대학,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중장년 대상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설하고 있으며 수료 후 일자리 연계나 자원봉사 활동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 사회 전체가 고령화에 대응하며 만들어낸 흐름이고 그 중심에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중장년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이런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은 나아지고 있는가? 퇴직 후 100세 시대까지 몇십 년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단순한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신적 단절감, 소속감의 붕괴, 사회적 역할의 상실은 경제적 문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이럴 때 다시 책상 앞에 앉는다는 선택은 단순한 공부가 아닌 삶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 된다. 지금 6070대가 책상 앞에 앉는 이유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배우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노년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는 열쇠가 된다. 일본의 그들이 보여준 사례는 말해준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아니라 늦추면 안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쉬는 시간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아침마다 알람에 쫓기지 않아도 되며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간. 하지만 이런 낭만적인 은퇴는 어디까지나 준비가 철저히 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현실은 생각보다 다르다. 특히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은퇴 후의 시간은 너무도 길고 그만큼 변수도 많다. 건강 문제는 물론이고 늘어나는 생활비와 줄어든 소득,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복병은 역할 상실감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사람은 천천히 무너진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6070대가 다시 책상 앞에 앉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생존이자 회복이며 그들의 방식대로 삶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실제로 일본 사회는 중장년을 위한 학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단순히 대학 문을 다시 두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민간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과정 등 선택지가 다양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가 단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기존의 삶에서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와 연결되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와의 대화 주제를 만들기 위해 코딩을 배우는 할아버지도 있고, 손자에게 스마트폰 기능을 알려주기 위해 영상 편집을 배우는 할머니도 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공부를 통해 작은 일자리까지 연결되기를 기대하며 진지하게 학습에 임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지역 커뮤니티 강사, 심지어 프리랜서 번역가나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환경이나 낯선 커리큘럼,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수업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장벽이 있다. 하지만 이런 걸림돌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감각이다. 퇴직과 함께 느꼈던 소외감과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다는 자각은 삶의 질 자체를 달라지게 만든다. 이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6070대는 공부를 통해 경제적 여유보다도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활력을 더 크게 얻고 있다고 말한다. 자격증 하나를 따서 월 몇만 엔을 더 버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나의 역할이 있다는 그 실감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변화를 고민할 때가 됐다. 우리는 은퇴라는 단어를 너무 좁은 틀 안에서만 생각해왔다. 경제적 준비, 연금 수령, 주거 문제와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즉 삶의 태도와 일상의 동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지금 일본 중장년의 학습 열풍은 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단순히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배우고 왜 배우느냐다. 그리고 그것은 곧 노후의 일상과 연결되며 다시 삶의 동력이 된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관이 이 흐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부하는 노년을 위한 재정 지원, 학습 후 일자리 연계, 그리고 학습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까지 일종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배움과 노동, 그리고 삶의 의미가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고령자의 삶은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성장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은 단순히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은퇴 이후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으로 설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나이 들어 다시 책상 앞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쓰는 활동을 넘어서 나의 삶에 두 번째 숨을 불어넣는 일이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이르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배우면서 살아왔고 그 배움이 멈추는 순간부터 삶도 점점 단조로워진다. 그렇기에 은퇴 후의 배움은 여유 있는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존엄 있는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결국 일본 중장년의 사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배우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다시 책상 앞에 앉는 그들의 모습은 단호하다.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들로 하여금 인생 이막을 견고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준비된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준비하려는 사람에게도 말이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으며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일본 중장년이고 곧 내일의 우리다.